휴가가 시작되는 7월, 지친 마음을 달래줘야 할 때입니다. 곧 있을 올스타전이 선수들에게 쉼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짧은 휴식이 팀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두산 베어스에서는 김재호 페르난데스 선수가 올스타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 리포터 송혜슬입니다. 7월 둘째 주 유아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스포츠의 후광을 비추는 기자 이후광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이후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자님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본인 소개란에 스포츠의 후광을 비추는 기자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해봤어요.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이름 때문에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아서 어릴 때부터 뭐 많이 받았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이제 제 막 그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또 백라이트라고 돼 있는데 백라이트. 이제 그거는 아니고 원래 후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이 다 형제가 후자 돌림이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뜻이 원래 두터울 후에 클 광 이래서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후광으로 아시니까 이메일도 이제 입사할 때 백라이트를 정했죠. 네, 근데 자기소개가 정말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확실히 각인이 되고 난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도 좀 보여주고. 네, 그렇죠. 그냥 그걸로 잠깐 이름 때문에 먹고 들어간 게 좀 많아요, 사실. 그게 안데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좀 관심이 가니까 약간 없는 실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뭔가 다부진 각오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후광 기자님 저번에 나와주셨을 때 정말 냉철하게 두산 베어스를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중 고척 키움 3연전부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닝 시리즈예요. 첫날 패배했을 때까지만 해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롯데에게 또 2연패를 당하고 나서 키움에게서도 또 첫날 패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남은 2경기를 승리하면서 키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지금 두산이 키움이랑 굉장히 타이트한 순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경기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SK랑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양강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시즌 전 예측도 두산 SK가 무조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또 예측이 많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 6월 25일 날 그 인천에서 이제 그 SK에게 좀 타선이 안 풀리면서 좀 3연전 스윕을 당한 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뭔가 그 타격 굉장히 저조한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번 주에 키움 만나기 전에 이제 보면은 롯데한테 또 루징 시를 당했고 또 2경기 연속 영봉패 또 뭐 20이닝 연속 무득점 정말 두산답지 않은 야구예요. 진짜 두산에게는 볼 수 없는 기록인데 그게 올해 좀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1.5경기 차 추격을 당한 상황에서 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수입을 당할 경우에는 정말 3위로 내려가는 그런 좀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또 첫날에 지면서 이게 0.5경기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걱정했어요. 진짜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첫날도 사실 이기다가 한 이닝에 6점을 줘가지고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근데 또 좀 많은 팬들이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어쨌든 위닝 시리즈 성공을 했고 또 그 중심에는 역시 두산이 자랑하는 지금 사실상 저는 원투펀치라고 봐요. 린드블럼 유이간이 현재 두산의 원투펀치가 아닌가. 그 두 선수가 지금 이거를 지금 끊어줬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닝 시리즈였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자, 지금 린드블럼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키움전에 또 핫플레이어로 또 선정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린드블럼 선수가 팀의 3연패를 끊어냈는데요. 린드블럼 선수가 등판한 7월 3일 상대 투수인 에릭 요키시 선수도 호투를 보여주면서 두 선수의 명품 투수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척에 있었는데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정말 이제 두산이 사실 좀 아쉬웠던 게 그때 1회에 1-3말로 놓친 게 조금 아쉬웠는데 말루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요키시 선수가 왜 이러지? 약간 이랬는데 역시나 2회부터 9회를 찾고 정말 올해 보기 드문 그러니까 올해 좀
투고 타저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네. 빠른 흐름의 경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정말 네. 빨리 흘러갔거든요. 거의 오. 5회까지 양팀 투수들의 투구수가 거의 5, 60개대였으니까 오, 좋네요. 그 진짜 좋네. 흔히 이제 메이저리그에 그때 빗대서 기자들끼리 현장에서는 이제 그때 요키시 선수는 좌완이고 이제 린드블럼스 우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메이저리그의 최고 투수들인 뭐 슈어저 대 류현진의 맞대결을 보는 느낌이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통 이제 올해 류현진 선수 잘 던질 때 보면 5회까지 던진 투구수 보면은 뭐 60개 막 65개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경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정말 명품 투수전. 네. 네, 뭔가 조금 뭐 재미는 없지만 또 그런 또 매력이 있잖아요. 또 야구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경기가 펼쳐졌죠. 네, 이 두 선수 그만큼 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또 위기가 없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키움의 샌즈 선수는 린드블럼을 상대로 계속해서 장타를 뽑아냈고 또 홈런도 하나 쳐냈죠. 그리고 요키시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의 말루 위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참 이상하게도 린드블럼 선수가 그때 너무 잘했는데 참 샌즈 선수는 정말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네. 공략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뭐 2루타도 치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홈런까지 쳐서 이제 또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 네. 굉장히 그런 경기였는데 이제 제가 좀 평가를 한 거는 이제 항상 두 선수가 잘 던지지만 어느 승패는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그렇죠. 뛰는 요키시에 나는 린드블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린드블럼 선수는 8이닝 1실점 네. 해서 이제 위기에서 가장 빛났던 에이스였다. 네.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휘하는 린드블럼 선수. 네, 네. 그리고 또 이 시즌 전반기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벌써 13승을 맞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전반기 13승이라는 기록은 네. 사실 뭐 그렇게 쉽게 따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시즌 13승을 해도 사실 뭐 정상급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물론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좀 13승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13승을 했다는 거는 지금 두산이 어쨌든 2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가장 네. 큰 원동력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기록이 그 두산의 그 구단 그 전반기 최다승 타이예요. 그래서 오, 이제 그런가요? 지난해 이제 세스브렌코프 선수가 이제 지난해 다승왕이잖아요. 네. 이제 그 바탕에는 전반기에 13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제 두 선수가 어쨌든 지금 13승으로 나란히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린드블럼 선수 나오잖아요. 네, 오늘 오늘. 하게 되면은 이제 팀 역사상은 이제 신기록이 되는 거고 전반기. 오. 예, 그리고 그 10개 구단 그 144경기 체제에서 지금 14승이 최다 기록이에요. 아, 17년에 그때 기아가 한창 잘 나갔던 거 17년에 그때 헥터 노웨시 선수가 14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 린드블럼 선수가 지금 전반기에 이제 오늘 나오고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그렇죠. 올스타전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두 경기 다 승리했을 경우에는 15승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린드블럼 선수 등판 때마다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야구를. 네, 그렇게 기록을 보고 또 있어요. 갈아치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전반기 최다승 기록은 또 어떻게 되나요? 역사적으로? 이것도 역시 최다승 기록도 두산이 그 승리 기록을 봤을 때 저 프랭코프 선수 같은 경우는 13승이 이제 다 네. 선발승이었고 그렇죠. 이제 박철수 선수 같은 경우는 9원승을 포함해서 18승입니다. 이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승수를 쌓는 건 투수들의 호투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타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7월 3일 린드블럼 선수의 호투도 빛이 났지만 그 호투를 또 뒷받침한 정수빈 선수의 쐐기 2루타도 있었습니다. 네, 가장 너무 저는 반가웠던 2루타였어요. 네. 이 경기 보면서 좀 이제 팬들도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이제 정수빈 선수가 올해 이제 4월 말에 이제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정수빈 선수는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정수빈 선수였잖아요. 페이스가 정말 좋았죠. 잘 치고 잘 뛰고 수비 잘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시즌 시작할 때 이제 부상 전에는 28경기에서 타율이 3할 2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저번 일요일 경기까지가 40경기 1할 5푼 4리예요 타율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물론 뭐 이거를 뭐 순전히 부상의 탓으로만 또 돌릴 수는 없어요. 또 그렇죠. 본인이 좀 약간 지금 타격 그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걸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또 근데 없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잘하던 선수가 네. 그 부상을 통해서 이제 그 흐름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이때 그 쐐기 2루타가 아무래도 더 값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2루타를 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크게 뭐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때 이렇게 해서 팀에 또 보탬이 됐고
또 계속해서 본인도 지금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전반기 이렇게 해서 좀 잘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에 또 원래 우리가 알던 정수빈 선수가 돌아오면 좋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타격 페이스가 잘 끌어올라지지 않는 그런 정수빈 선수인데요. 그런 타격감 때문일까요? 타순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네. 원래 리드오프로 항상 역할을 해줬는데 정수빈 선수가 박건우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정수빈 선수는 하위 타선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좀 어떤 이유일까요? 뭐 아무래도 일단 1번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야구를 하면은 이제 그래서 9번에서 조금 타격감을 찾고 네. 다시 이제 1번으로 올리려는 그런 감독님의 의도인데 이제 원래 정수빈 선수가 작년에 전역을 하고 처음에 이제 9번에서 좀 경기를 나와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타순이 올라가서 지금 1번 네. 초반에 이제 1번으로 나왔던 건데 지금 뭐 감독님도 항상 아쉬워하세요. 정수빈 선수가 1번을 맡아야 이게 어쨌든 그 시즌 초반에 두산이 잘 나갈 때 보면은 정수빈, 페르난데스, 테이블 세터가 잘 쳤을 때 제일 잘했어요. 죽여줬죠, 네, 진짜. 그때 정말 무적 테이블 네. 세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박건우 선수가 1번으로 와서 네. 7월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뭐 두산 타자들 중에 제일 감이 좋은 타자는 저는 그렇죠. 박건우 선수라고 봐요. 그래서 다행인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정수빈 선수가 빨리 1번으로 와서 네. 박건우 선수가 이제 3번이나 5번으로 이동하는 게 두산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타순입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조금 네. 뭐 전반기 남은 걸 잘 마무리해서 후반기에 다시 정수빈, 페르난데스, 테이블 세터를 볼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네, 정수빈 선수가 하루빨리 본인의 타격 페이스를 찾고 일본에서 좀 역할을 해주면서 두산 베어스를 또 춤추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움전 위닝 시리즈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죠.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4일 선발 투수였던 유희관 선수의 호투였습니다. 이날 본인의 시즌 10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따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원래는 두산은 작년에는 이제 린드블럼, 프랭코프가 프랭코프. 이제 선봉을 맡았다면 네. 올해는 또 유희관 선수가 이렇게 작년에 그런 부진을 딛고 잘해주고 있어서 두 선수가 이제 지금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고 또 두 선수 나올 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네. 지금 뭐 타선이 조금 안 터지긴 하는데 일단 마운드가 뒷받침이 안 되면 또 타선이 아무리 잘 쳐도 지는 거니까 네. 지금 두 선수 나올 때가 제일 좋고 또 이번 LG랑의 경기에서 또 두 선수가 나란히 또 화요일 수요일 나오니까 네, 등판하죠. 좀 기대가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늘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팀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유희관 선수. 4일에도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 키움과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말 SK 3연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루징 시리즈였는데요. 1위를 지금 완전히 굳히고 있는 SK와의 네. 경기였습니다. 두 번의 경기를 내줬지만 하지만 마지막에 극적인 승리를 거머쥔 두산 베어스인데요. SK전 핫플레이어는 역시 이 선수죠. 맞습니다. 오재일 선수입니다. 일발 장타가 매력적인 이 남자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재일 선수 홈런 나올 때 보면은 두산이 솔직히 오재일 선수 홈런 나오면 거의 이겨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있어요. 딱 그 매력이 있어요. 네. 예전부터 오재일 선수가 홈런을 쳐야 두산도 이게 좀 살아나고 네. 뭔가 또 영양가 있는 홈런을 많이 쳐요. 오재일 선수가. 그러니까요. 네. 좀 극적인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치고 역전을 시키기도 하고. 맞습니다. 특히 그 상황, 그 마지막 끝내기 홈런은 두산 팬이라면 정말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값진 게 오재일 선수로 인해서 팀이 또 승리를 했지만 또 상대 투수인 SK 하재훈 투수에게 홈런을 뽑아낸 것도 네. 참 값집니다. 지금 이때 상황이 더 극적이었던 거는 두산이 이제 SK 만나서 어쨌든 첫 경기랑 두 번째 경기 다 졌잖아요. 네. 근데 또 뭐 첫 경기야 어쨌든 프랭코프 선수가 좀 부진했고 두 번째 경기는 또 이용찬 선수 잘했는데 상대 선발이 또 김광현이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어쩔 수 없었던 약간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무기력했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 둘째 맞아요. 날이. 네. 근데 이제 셋째 날도 계속 이게 동점 흐름으로 가다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SK는 어쨌든 무승부로 끝내기 위해서 이제 네. 하재훈 선수가 올라왔는데 네. 그 선수를 사실 지금 리그에서 제일 안정적인 마무리를 꼽자면 하재훈 선수를 꼽을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영범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네. 지금 하재훈 선수는 뭐 세이브 쌓는 속도라든지 그 무실점하는 그 경기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하재훈 선수한테 이제 피홈런이 하재훈 선수 올 시즌에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선수한테 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허재훈 선수한테는 뼈아픈 날이 되겠네요. 네. 자, 오재일 선수 이렇게 극적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도 대단했고 또 상대 투수인 SK 하재훈 투수에게 홈런을 뽑아낸 것도 굉장히 값집니다. 맞습니다.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 올해 피홈런이 경기에 앞서서 하나도 없었던 선수예요, 시즌. 네. 근데
뭐 어쨌든 SK 입장에서도 12회를 이제 무승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선수를 낸 거고 어차피 원정팀이기 때문에 한 방은 곧 패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 오재일 선수가 이제 하재훈 선수에게 좀 굉장히 뼈아픈 하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네. 네, 그 첫 홈런이 또 가장 이 팀의 패배로 직결된 순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한 방을 이제 오재일 선수가 딱 때렸고 이제 사실 저는 하재훈 킬러 오재일이라고 했던 게 예전에 이제 원래 하재훈 선수가 올해 이제 그 메이저리그 이제 유턴파로 이제 SK 입단을 해서 지금 네. 굉장히 뭐 예상치 못한 이런 안정적인 뒷문을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6월 23일 날 인천에서 네. 그때도 이제 하재훈 선수가 그 당시에 무실점 행진 30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도 이제 9회를 또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무사 1, 2루에서 이제 결국 그때 오재일 선수가 적시타를 치면서 그 30경기 연속 네. 무실점 행진을 거기서 딱 끊었죠. 30경기에서 이제 31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그 연속 경기 무실점 기록이 그 지금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오승환 선수가 이제 31경기 연속 무실점 이게 신기록이에요. 그 연속 그게 네. 무실점 기록. 근데 이제 여기 갔으면 타이 기록에 가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신기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이걸 이제 타이 기록을 눈앞에 둔 선수에게 또 적시타를 치면서 이거를 또 끊어냈죠. 하재훈 네. 선수는 오재일 선수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2번 정도 이렇게 맞으면은 다음 상대할 때 좀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자, 이렇게 SK 하재훈 선수에게 조금 뼈아픈 날이었는데 반대로 오재일 선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운 주였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키움전 그때 위닝 시리즈 만들 홈런이 사실 그 유희관 선수 등판했을 때 네. 그때 그 3점 홈런이 결승 홈런이 됐었죠. 그래서 그 홈런으로 그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쳤고 그리고 이날 또 홈런을 치면서 이제 시즌 11호 홈런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데뷔 첫 끝내기 홈런이라고. 아 맞습니다. 데뷔 첫 끝내기 홈런. 모든 선수의 로망. 그렇죠. 항상 인터뷰하면은 선수들 얘기해요. 막 정말 이거 끝내기 홈런이나 끝내기 안타는 한번 쳐보고 은퇴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왜냐면 정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어떻게 보면 내 한 방으로 이 경기가 끝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선수들의 로망인데 어쨌든 오재일 선수 이렇게 또 값진 끝내기 홈런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늘 중요할 때 역할을 해주는 오재일 선수. 이 오재일 선수의 역할과 존재감 원래 팀 내에서 컸지만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올 시즌 타율을 보면은 2할 6푼 5리 아직 조금 오재일 선수 못 미치는 타율인데 최근 10경기 타율이 이제 3할 2푼 4리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흐름을 드디어 좀 더워지면서 흐름을 타고 있고 원래부터가 오재일 선수는 좀 슬로우 스타터인 경향이 있는데 있죠.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좀 기복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서 굉장히 또 둥심 타선에서 힘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두산 타선이 조금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운데 오재일 선수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는 뭐 굉장히 반가운 표시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이렇게 한 방에 있는 오재일 선수이기 때문에 극적인 상황에서 오재일 선수가 등장하면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7월 7일 경기였죠. 오재일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친 날이. 근데 이날은 김태형 감독의 새로운 기록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김태형 감독님이 이때 이제 400번째 승리. 네, 2015년에 두산을 맡은 이래 네.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400승을 지금 올해가 19년이잖아요. 네. 이제 400승을 거뒀다는 거는 굉장한 뜻깊은 기록이고 이제 이게 KBO 리그는 역대 14번째로 400승을 달성한 감독님이 되셨는데 네. 김태형 감독님이 이때 그 400경기가 이제 15년에 부임하시고 662경기 만에 달성을 한 승수인데 이게 이제 역대 최소 경기 400승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존 기록이 이제 지금 LG에 계시는 유중일 감독님이 삼성 시절에 했던 666경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4경기 앞당긴 거죠. 네. 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원래 강한 팀이었잖아요. 원래 강한 팀인데 잠시 이제 김경문 전 감독님이 떠나신 다음에 살짝 이제 기복을 보이다가 김태형 감독님이 오신 다음부터 다시 강팀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15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근데 또 그게 그 성과가 굉장히 그 어린 선수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더 뭔가 값진 승리고 또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4년 연속 맞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또 최소 경기 400승 이거는 네. 또 이날 이렇게 기록 세우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 좀 하셨나요? 저는 이날 현장에는 없었는데 인터뷰 봤죠. 저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말 평소보다 더 이렇게 뭔가 선수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진짜요? 네, 일단은 뭐
항상 감독님은 근데 뭔가 개인 기록보다는 팀 기록을 더 많이 언급을 하세요. 네. 사실 뭐 사전 인터뷰 할 때도 뭐 감독님 개인 질문보다는 어떤 팀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 팀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뭐 선수들이 더 힘들 것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400번째 승리보다는 이 승리로 좀 최근 침체된 팀이 조금 살아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이날 400승을 하셨지만 이날 이영하 선수가 승리를 못 챙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아웃수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도 표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또 이제 2015년 첫 해 그때 두산 우승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저는 뭐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그때 정말 극적으로 우승했잖아요. 그때 3위 정규 시즌 3위를 했는데 차근차근 꺾고 올라서 네, 마지막에 삼성을 꺾고 이제 우승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또 하셨고 또 이제 뭔가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두산이 올해 2위를 하고 있는데 뭔가 2위를 하는데도 2위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게 약간 팬들도 네. 그렇고 좀 주변에 많이 좀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상 최하위에 있던 팀이 2위를 하면 얼마나 참 맞습니다. 감독이 신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두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워낙 너무나 잘했고 또 감독님이 워낙 경기를 또 잘 풀어가셨고 했기 때문에 두산이기 때문에 원래 또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이때도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선수들이 정말 오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 상황이 감독보다는 또 선수 부담이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즌 뭔가 순위 싸움보다는 정말 그 두산다운 근데 두산이 또 헛슬도 아니에요. 헛슬도 그런 또 야구를 하다 보면은 뭔가 네. 좋은 결과로 그걸 보상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또 쉬운 예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봤는데 늘 100점을 맞던 학생인데 한두 개 틀려서 97점, 95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혼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조금 억울하죠. 그리고 근데 밑에 학생들은 네. 조금 그거가 왜 혼날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약간 두산 베어스가 약간 늘 잘한 팀이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보다 늘 팀을 먼저 생각하는 김태형 감독님이었는데요. 남은 시즌도 힘내서 두산 베어스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SK전 선수들 기록과 핫플레이어까지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콜드 플레이어도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세스 후렌코프 선수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콜드 플레이어의 이름을 올렸네요. 맞습니다. 지금 두산의 어떻게 보면 최대 고민거리. 외국인 선수가 네. 2명이 잘해줘야 또 두산이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어깨 부상 당한 이후로 돌아왔는데 지금 2경기 연속 부진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7월 5일날 그때 SK 만났을 때 네. 이제 부상 복귀 후 2번째 등판이었는데 그날 이제 4이닝 6실점 역시 또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네. 조기에 마운드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좀- 다음 날에 이제 감독님을 이제 직접 만나서 네. 좀 이제 후렌코프 선수 얘기를 좀 했는데 오.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은 뭔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세요. 아. 예, 좀 이게 몸이 워낙 안 좋은 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또 구속 같은 거를 살펴봐도 직구 지금 평균 구속이 올해가 지금 146.9k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작년에 18승을 했을 때랑 비슷한 수치예요. 찾아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이 문제도 없고 또 구종 자체도 잘 가고 있는데 이제 감독님이 보신 원인은 심리적인 문제예요. 아, 네, 네. 원래 투수는 거의 심리적인 요인이 한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보직인데 투수라는 보직이 네. 그 감독님은 이제 아무래도 뭐 공 자체는 괜찮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복귀 후에 이제 잘해야겠다는. 외국인 선수잖아요. 네. 자기가 본인이 뭐 지금 뭐 성장한 선수가 아니라 외국인 선수라는 거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뭔가 복귀 후에 이제 잘 던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더 많이 생기고 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막 볼이 이제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여유를 가지면 되는데 평소 같으면 뭔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네. 자꾸 조급해지고 또 후렌코프 선수는 원래 후렌코프 선수는 이 평소 마운드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순한 선수예요. 오. 네. 네. 감독님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렇게 너무 순해서 어떻게 타자랑 싸움을 할 수 있나?
열이죠. 근데 마운드 올라가면 완전 바뀌어요, 사람이. 네, 진짜 승부욕에 막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선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인데 또 지금 약간 조급하고 볼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야수들 실책이 나왔을 때도 네. 약간 좀 아쉬움을 더 많이 표현하는 거죠. 예전보다. 네, 그래서 좀 감독님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만 조금 나아진다면 뭐 다시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승부욕이 또 워낙 강해서 마운드 위에서 조금 뭐랄까요, 감정을 숨기지 못한 모습인데, 하지만 SK전에서 부활 가능성도 보여줬고 작년이랑 비슷한 페이스로 좀 네.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져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 리뷰 모두 마쳤고요.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잠실 LG와의 경기인데 오늘부터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기아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루징 시리즈로 기아와의 경기를 마무리한 LG인데요. 오늘부터 두산과 맞붙습니다. LG가 홈이고 두산이 원정팀. 원정입니다. 네, LG전 이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난주에 3승 3패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했잖아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인데 아직 너무 요즘에 뭐 키움이 너무 잘해요. 지금 키움도 네. 잘하고 SK도 잘하고 네. 두산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네. 뭔가 힘겨워요, 순위 싸움이 지금. 네. 네. 근데 박빙.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2위를.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지금 3위랑 0.5경기 차고 네. 또 요번에 맞붙는 LG랑도 2.5경기 차예요. 네. 이 말은 키움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2.5경기 차는 가시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요번 3연전이 굉장히 또 중요한 3연전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요번에 위닝 시리즈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전반기 2위를 하고 또 후반기에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1위를 다시 추격하느냐 아니면 2위, 3위, 4위 싸움을 피 터지게 펼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좀 완전히 좀 상위 팀으로 굳히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자, LG와의 3연전 첫날인 오늘 승리의 보증수표인 린드블럼 선수가 등판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요번 3연전이 그래도 선발 대진이 괜찮아요. 두산이. 네. 이때 원투펀치 린드블럼 유이가 원투펀치가 나오고 네. 또 후렌코프 선수가 세 번째 등판에 나서는데 LG 같은 경우는 이제 켈리 뭐 이우찬, 김대현 이렇게 예정은 돼 있는데 아직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오늘은 켈리 선수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두산 입장에서는 뭐 LG에서 지금 제일 잘 던지고 있는 윌슨 선수를 피했잖아요. 네.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원투펀치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린드블럼 선수가 이제 승리 투수가 되면은 또 14승. 그 구단의 전반기 최다승 타이 기록을 또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주목이 되고 또 두산이 올해 또 켈리 선수한테 잘했어요. 올해 보면은 2번 만났는데 이제 5월 4일 날은 그때 이제 켈리 선수가 6이닝 2자책이었는데 네. 패전 투수였어요. 아무래도 그때 타선이 잘 안 터져서 네. 그리고 이제 6월 14일 날 만났을 때는 그땐 두산이 제대로 공략을 해서 그때 5와 3분의 1이닝 7실점 만에 투수를 내렸죠. 네, 그래서 올해 좀 켈리 선수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을 승리로 시작을 한다면 또 네. 이번 주도 뭔가 잘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좋은 보고 뉴스와 있습니다. 함께 시작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린드블럼 선수의 14승 여부 그리고 후렌코프 선수의 반등 여부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네. 것 같네요. 자, LG전을 기점으로 후렌코프 선수는 다시 본인의 페이스를 찾으면서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전 리뷰해봤고요. 사직 롯데전도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지난주죠. 두산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둔 롯데인데 지난주 경기에서는 이 롯데 6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조금 고민이 네, 많을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롯데인데 좀 어떤가요? 두산이랑 비교를 하자면 네. 정말 고민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롯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 인기 구단이 네. 지금 이렇게 최하위로 내려와 있으니까 네. 좀 많은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영향이. 그러게요. 근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 보면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실책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지난주 보면은 뭐 좀 많이 수비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금 롯데가 지금 최다 실책 1위거든요. 70개를 해가지고. 70개. 네, 근데 또 두산이 저번에 이제 위닝 시리즈를 못했잖아요. 롯데를 만나서. 네. 근데 그때 경기를 좀 정확히 보면은 그때 두산이 3경기에서 3점밖에 못 냈어요. 네. 근데 마운드는 그때 잘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60 그러니까 13경기 동안 10점을 줬거든요. 그때 네. 마운드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한 경기당 평균적으로 3점대를 준 거니까 네. 뭐 마운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는 정말 못 쳐서 진 거예요. 타선이 좀 안 좋았죠. 말 그대로 이때 네. 뭐 롯데한테 뭔가 밀렸다기보다는 그냥 못 쳐서 졌어요. 이때는. 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났을 때는 타선이 조금 살아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입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두산이. 수입이요? 네, 3연전. 타선만 좀 잘해주면은.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또 이때 선발이? 투수가 또 이용찬, 이영하, 린드블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최소 위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타선만 좀 살아난다면.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타선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타선이 지금 뭐 박건우 선수, 호세 페르나데스, 뭐 최주환, 오재일 선수 등이 지금 다행히 상승 가도예요 지금. 네. 지금 어차피 타격은 원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살아나요. 근데 분명 언제 사는데 이게 이제 지금 두산의 문제 좀 이게 길어져서 그런 건데 이게 뭐 시즌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쨌든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다행인 게 굉장히 또 주축 선수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네. 뭔가 이번 주는 조금 더 활발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마운드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뭐 프랭코프 선수 빼고는 사실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두산 마운드는. 네. 특히 이제 뭔가 안정적인 뒷문이 좀 만들어졌다는 있죠. 게 가장 큰 소득인데 그 중심에는 이제 뭐 원래 두산의 불펜을 지켰던 뭐 함덕주, 뭐 네. 박치국 네. 뭐 이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이제 새 얼굴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좀 반가워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일단은 최원준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의 새로운 클로저로 또 거듭난 이영범 선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최원준 선수 지금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데 참 굴곡진 선수 인생을 맞아요. 살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 정말 빛이 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 원래 처음에는 이제 뭐 대체 선발이나 추격주 아니면 선발이 조기에 내려왔을 때 바로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맡다가 이제 좀 자기 구위를 찾으면서 네. 이제 감독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좀 중요한 순간에 나와도 되겠다. 믿고 볼 수 있는 좀 네. 투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로 좀 긴박한 상황에서 나와요 지금. 네, 그러면서 올해 지금 시즌 기록이 14경기 아직 14경기밖에 안 나왔지만 그 기록이 이제 평균 자체점 1.63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네. 안정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가 이렇게 또 가운데를 가서 해주니까 또 이제 사이드암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운드 운용을 하기가 훨씬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준비는 아니죠? 정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극적으로 또 데뷔 첫 승을 또 거두기도 했어요. 최원준 선수. 맞아요. 그렇죠? 정말 뭐 값진 승리고 최원준 선수는 일단 수술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갑상선 쪽에 이제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많이 수술도 받고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씩씩하게 잘 던지는 네. 또 최원준 선수 보는 것도 또 두산 야구를 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로 자리 네. 잡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그렇게 굴곡진 야구 인생이다 보니 1919의 간절함이 좀 드러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자, 극적인 데뷔 첫 승을 거두면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는 최원준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이영범 선수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네. 데뷔 첫 1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마무리 투수로 요새 활약을 해주면서 네. 두산의 복덩이로 성장 중인 이영범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영범 선수는 정말 이 선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이 정도로. 그런 기사 제목이 오늘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뭐 기사 내용은 안 네. 된다. 이영범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지만. 그렇죠. 이제 부상 선수로 온 선수가 네. 뭐 이렇게 잘해준다는 거는 또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또 지금 두산이 이제 올해 함덕주 선수가 마무리에서 좀 부진을 해서 좀 힘들었죠. 좀 대안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영범 선수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죠. 사실 지금 보면은 올 시즌 역시 기록이 지금 뭐 그러니까 정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어디서든 다 던진 거예요. 보질 가리지 않고 5승 1패 8홀드 10세이브거든요. 이 말은 승리도 지금 많고 홀드도 많고 세이브도 네, 많다는 네. 건 정말 팀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나와서 던진 거예요. 네. 이영범 선수가 초반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막 9원승으로 그때 다승왕 네. 뭐 다승 1위 막 1위를 오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셋업맨으로 이동을 해서 던지다 결국 마무리까지 네. 차근차근 올라온 선수인데 뭐 이영범 선수의 장점을 꼽자면 역시 투심이 이제 가장 강점이고요. 그 휘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예리해요. 이영범 투심이. 네. 그리고
뭐 가장 쉽게 말해서 포수가 원하는 곳으로 던져요. 그게 제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영호 선수 사실 뭐 저기 LG의 뭐 고우석 선수라든지 이런 파이어블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마무리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투심을 바탕으로 한 그 제구력.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영범 선수 이렇게만 해준다면 뭐 정말 두산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마무리를 얻는 거죠. 예.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마운드에 올라오는데 네. 좀 우물쭈물하지 않고 승부를 하려는 모습. 아 맞아요. 그런 요즘 승부사도 올라오면 재밌고. 너무 믿음직스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상 선수의 신화를 써 내려가면서 제2의 야구 인생을 펼치고 있는 이영범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번 주부터의 두산 베어스 야구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월 둘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상반기 결산 방송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다음 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특별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별 방송일지는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마이데일리 이후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냉철하게 분석해 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냉철한가요? 약간 조금 시니컬한 측면이 있으세요, 아, 기자님. 그런가요? 네, 아, 그 네. 기자님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이유관 기자님은 약간 시니컬, 시크함,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